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 신작 계사전은 마지막 같습니다. 이 계사전을 끝나면은 지난번에 말씀 나왔다시피 설계전을 할 겁니다. 설계전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설계전 끝나면은 제 실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지만도 봉경을 하도록 역경을. 역경은 가볍게 선생님들과 같이 봉경과 정의천의 주와 그 다음에 주자 주를 갖다가 쭉 한번 같이 읽어간다는 그런 기분에서 봉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계사전 12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도 지금까지 계사전의 상하가 내려오면서 앞부분에 거대하게 천재 이치를 깨달은 인도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계사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천지 띄우고 서리에 천지가 위를 베푸며 천지를 위가 베풀었다는 이 속에는 근권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천지가 위를 베풀으면 천지가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권의 기운이 내재돼야만이 천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서리하며 근권이 작용하며 성인이 성능하여 그 천지가 자리를 잡고 서리하고 천존 지배하면서 근권 정의라 근권이 자리를 잡으니까 성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능한 기운, 이 능자는 성인이 자기 자신의 능한 기운이죠. 능한 머리, 능한 해안, 그것을 이루어 이 성인 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이 세상에 각자 다양한 성인들이 그 성인들마다 각자 자기 능력을 이루어 복희가 팔기를 했듯이 그 성인들이 각자 자기 능력을 이루어서 임모 띄우고 기모에 그러면서 그 능력을 이루어서 깨달은 것이 성능은 깨달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깨달은 것 갖다가 인간 사회도 도모시켜보고 인간 사회도 이렇게 견주어보는 거죠. 도모해보는 거죠. 그리고 귀모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도 다 대비시켜보는 도모해보는 거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도모가. 그리고 그것이 다 통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이 여능이라 백성들이 모두 그 자기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깨달아서 천재 이치 인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 사회와 귀신 사회에 견주 대비시켜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논리가 맞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천지 이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스려주는 거죠. 이 다스려주는 게 바로 그 다음에 5장의 8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본이 볼게요, 본이. 천지 띄우고 서리에 천지가 자리를 잡으면, 베푸니까 자리를 잡으면 이 띄우고 성인 띄우고 자기가요. 성인이 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지가 서를 베푸니까 그 속에 다양한 이치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낸 것이 역이니까 그걸 보고 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천지 이치를 갖다 복잡한 천지 이치를 갖다 역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성 띄우고 그거냐 각자 그 공을 이루어서 제가 왜 각자라고 하면 성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각자 자기 스타일 공을 이루었으니 어시에 이러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임모 기모에 인간 사회도 도모해보고 이래저래 궁리해보고 귀모 귀신 사회도 이래저래 궁리해보면 수 띄우고 백성지 띄우고 그러도 비록 백성의 어리석은 자들이라도 아주 백성의 어리석은 자들이라도 그런 자들이라도 바로 개 띄우고 득이 띄우고 여 띄우고 그니까 이게 참 재밌게 주자가 해서 잘했어요. 모두가 그 능력으로 각자 자기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역에 천하도란 이치를 보고 난 다음 역을 만들어가 세상에 제시한 거는 자기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말해 해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이거 진짜 잘 본 거고. 임모기복이라. 자, 그래서 5절. 자,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 고도화된 논리가 안 되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걸 만드는 게 있게. 이걸 통해서 만든 거 있게. 이거 가지고 팔개를 만든 게 팔개를. 팔개는 뒤에 나오니까 다 살짝 점칠 때는 팔개 필요하니까 이제. 그래서 팔개는 건괴, 그 태태, 태괴, 그 다음에 이괴, 지인괴, 소음괴, 간괴, 간괴, 공괴, 팔개인데 그 팔개는 이 상 띄우고 고라. 8개 상으로서 이 팔개 지금 그 시간 가니까 안 되겠고 팔개는 금괴부터 시작해 공괴까지 그 상으로서 인간 사회성을 알려준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딱대기 3개 걷는 거야. 그 땅은 딱 끊어진 거. 음괴 3개를 땅이야. 이런 식으로 이 상을 통해서 인간한테 지혜를 보여준 거. 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효단은 이정 띄우고 또 효사와 단사가 있단 말이에요. 효사. 그러니까 효사와 단사란 것은 이정, 아까 했지만 정은 실정이라 실정. 정은 사람이 감정을 느끼니까 타가 있어야만이 정을 느끼는 타가 있어야 감정을 느끼는 정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삶의 실정이 실정. 그러니까 괴사와 단사란 것은, 괴와 단이라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현상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준 거예요. 64개 384회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실정을 갖다가 모델 케이스로 정리해서 인간 사회에 말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강유 띄우고 작거이 띄우고 기륭을 가견이라. 또 강유, 강은 양깨고 이거는 은깨니까. 강은 양깨, 이거는 은깨니까. 이 강유가 섞여 있어. 뭐 62개, 그러니까 건권 때문에 62개인데 62개 속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강유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62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강유가 닦아 섞여 있대. 그래서 그 가운데 기룡이 나와. 62개에서는 강유가 어떤 식으로 섞여에 따라서 괴 이름이 다르고 효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룡이 다른 거죠. 그걸 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 이게 왜 나오냐면 성인이 자기 능력을 잃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귀신 세상에 다 견주어보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8개와 64개의 괴와 효사 단사를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모든 어리석은 백성이 할 때는 자기 공부를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히 볼 수 있어요. 이 이치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을 보면 상은 위 띄우고 계획을 낀 거예요. 검게하는 계획을 줬고. 효단은 위 띄우고 교여지스라. 괴사와 효소를 말한 것이다. 효는 아직 단순한데고 괴사에서 말한 거다. 자, 그러면서 6장이 중요해요. 6장이 실은 이게 괴사전 42장의 완전히 끝입니다. 완전 결론 내린 겁니다. 그리고 7장은 사족처럼 첨부된 거예요. 대부분에는. 6장이 완전 결론이 괴산 전체 결론 같은 겁니다. 자, 변동은 이 지역의 64개 또 62개의 변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일이 띄우고 이익으로서 말해서 어떤 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이로운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했다는 거죠. 지역에 나오는 그 수업 시간에 기룡해리를 수없이만 이야기 드리는데 그걸 유심히 읽고 생각하고 궁리해보면 그거는 각자 무엇이 이로운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인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룡은 이정 띄우고 천이라 참 재미있는데
그 64개 속에 내장은 수없이 말과 기질과 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 각자 살아가면서 삶의 실정, 현실이죠. 실정. 아까 정은 바로 자기 부처는 현실이라니까. 각자 자기 삶의 현실, 실정을 따라서 늘 변하고 있는, 옮겨가는, 천자, 옮길천자입니다. 늘 옮겨가는 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임대에서는 이게 옳다인데 다른 사람에 그럴 수 있고, 수없이 많은 변화에 더불어서 늘 옮겨다는 거예요. 정체된 현상이 없다는 거였어. 늘 사람마다 상황마다 늘 변화가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내 자신도 상황마다 다 상황 다 옮긴 거예요.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이 두 개의 까닭으로 그 다음에 세 개가 딱 나와. 이 앞으로 나온 세 개가 첫 번째 뭐냐면 애오 띄우고 상공이 띄우고 기륭생이라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원근 띄우고 상치 띄우고 회림 띄우고 생이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미 띄우고 상감이 띄우고 이해 띄우고 생활이.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인간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공부지에 참공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극복이 되는 것이 참공부고 바로 그것이 지옥을 아는 세계라는 거죠. 첫 번째, 10으로 애오 띄우고 상공이 띄우고 기룡 띄우고 생기라. 사람마다 각자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있어. 이게 똑같을 수는 없죠. 개성이 다 다른데. 애오가 서로 부딪혀. 사람은 다 부딪혀. 그래서 그 가운데 길흉이 생겨나. 이 애오 때문에 내가 길한 것은 상대가 흉이 될 수 있고 상대가 흉이 또 내가 길할 수 있는 거죠.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 차이니까. 이게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전에 2점 천이라 했잖아. 실정에다 옮겨다닌다 했잖아. 그러니까 애오란 것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 애오는. 그렇잖아요. 요즘 현상, 오늘날 현실을 딱 알잖아. 바로 이 현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자. 그래서 세상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근 띄우고 상치 띄우고 회린 띄우고 상이라. 원근. 자,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이 가까워 있어. 내하고 친하면서 나는 내 형제들이야. 또 내 친구들이야. 안 그러면 내 고향 사람들이야. 또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 내가 당이 같아. 또 내가 우리 회사 같아. 그 다음에 저 사람 뭔 사람이야.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야. 이 원근으로 서로 취하는 게 따라서 혈이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 내 가까운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먼 사람들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이 나쁘다 해서 다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자고 당이 똑같은 나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형제도 나쁜 형제가 있을 거고 이 편이 이상하지만 멀리 형제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근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친하냐 가까우냐는 문제인데 그것을 원근을 쉽게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했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관점입니다. 세상 보시도 아닌데. 그래서 원근을 서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뭐냐면 후회하고 아주 답답한 일이. 일자는 네가 곤란하다 답답하거든. 곤란하고 답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없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치통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세상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의 원근 때문에. 니하고 내가 가깝니, 우리 고향 사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회리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 세 번째, 이것도 요즘 많이 나죠. 정미. 정은 실정이니까 이거는 참된 것이고, 위는 거짓이 있답니다. 거짓, 가시, 거짓. 참과 거짓이 서로 교감해. 그래서 이해가 생겨요.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참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잖아요. 이걸 어떤 걸 보고서 교감하냐에 따라서 참을 보고 교감하느냐 거짓을 보고 교감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눈이죠. 그 눈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해타산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무엇이 참된 정이고 무엇이 거짓된지 그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보고 교감할 때, 그 각자 교감 다르니까. 참을 보고 교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보고 교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뉴스에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해타산에, 이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구에서. 이 극복이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게 이제 결론 같은 거죠. 범 띄우고 역지정의. 무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여기의 정은, 아까 정은 바로 실정이다, 참된. 이 정은 바로 실정. 바로, 현실. 여기 생명, 여기 생명인 것 같아, 이게. 생명. 여기 생명이야. 여기 실정이야. 여기에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모습이 생명. 여기의 정은, 여기 갖고 있는 실제 모습, 여기에 갖고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영을 공부하고,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생명력, 실정이 도대체 뭐냐, 실정. 그걸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 중에, 근이 띄우고, 불 띄우고, 상덕하면, 즉 띄우고, 흉목 띄우고, 해자며, 회차 띄우고, 린 하나리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이 불상덕. 여기의 이치라는 것은, 여기의 실질을 이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선생님들 바로 옆에, 나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의 이치는, 벗어나 우리 살지 못하는 거. 여기의 이치가 세상사니까, 세상사는 여기 벗어나서 못 사니까, 그걸 같이 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상득이라 서로 통하지 못한, 여기에 이치가 있는데 그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의식이 아직 깨지 못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죠. 마치 안경 속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진리를, 내 옆에 있는 도를, 내 옆에 있는 여기에 이치를 바로 옆에 깨닫지 못하면, 통하지 못하면, 얻을 득자는 통할 통자 같은 게 이게. 이 통할 통자가 통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통은 곧 각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뭐냐면, 혹, 유머, 흉이, 혹, 늘 그런 거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곳은, 어떤 데는 내가 여기 실전 깨닫지 못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깨닫지 못해, 혹, 담원해가지고, 흉이, 내가 흉의 길이 아니고 흉의 길을 딱 선택해서 해야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처럼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내가 통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실수해서 흉을 선택해서 혹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 후회하고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제시를 했다고, 제시하고 상득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서로 통하면 어때요? 서로 통하면. 여기의 마지막은 말하지 않은 이쪽 세계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또는 계사지 있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바로 이야기죠. 자, 글이 상득이면 혹시 중령을 반지바 중령 도끼 자루를 베며 그 중령에서 나온 거 중령 그 10장이라는데 사람들이 내가 도끼 자루 깨졌어. 깨져가지고 도끼 자루를 새로 만드는 거야, 이게 도끼가. 이 도끼를 갖고 이제 자루를 딱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는 거죠. 새로 독자하기 위해서 베는데 도끼 자루를 가지고 도끼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도끼 자루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 본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 나무를 갖다가 자를 때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도끼 나무를 봐야만이 이 도끼 나무 바로 뵐 수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중령의 바로 이치도 이렇다는 거예요. 중령의 이치는 바로 우리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떤 다른 곳이 있느냐 하고 자꾸 헤매고 다닌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도끼 자를 잡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 이치가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느냐고 헤매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중령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바로 가깝게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나하고 더 버리는 거죠. 분리되지 않죠. 삶 자체 여기니까. 그런데 그게 상득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는 게 이게 바로 12장 제일 첫개 나온 요 기절입니다. 깨달으면 마음에서 희열이 납니다. 희열이. 12장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건도와 곤도의 지흥과 지조를 깨달으니까 마음에서 희열이 난다는 거죠. 상득을 하면 희열에서 저절로 뭐냐면 신명기 독해 각자가 영성스러워지 신명기들을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뭐냐면 조화와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 마지막에 와서 이 결론처럼 했던 이 기에서는 이걸 빼고 요거만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요거는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게 답은 어디냐? 1장 1절, 12장 1절이 답이 있는 거예요. 12장 1절. 첫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중용 전체를 덮을 중용이란 거장 이 정말 계사전 전체 중용도 뭐냐면 능열 저시 마음에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용도 주역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주역도 역시 수양론이란 말을 그렇습니다. 주역도 자기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주역이 이치를 깨달으면 저절로 바깥을 바라보는 행동이 연력 끊임없이 국리 연구해가지고 조화롭게 자꾸 흘러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거, 주역은 완벽한 게 전혀 없거든. 끊임없이 모순된 세상이 흘러가는 현상을 한 게 주역이에요. 주역은 완벽한 전혀 없지 않습니다. 괴 자체가 완벽한 괴가 없으니까 일단. 그 부조리한 삶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깨닫고 심령에서 이르면은 전체를 이렇게 자연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족처럼 붙었는데 이게 참 왜 붙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드려볼게요. 자, 본의부터 먼저 할게요. 불띄우고 상득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얻지 못했다는 것은 위띄우고 상호야. 서로 미워해서 그런 거야. 미움이 있으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절대 통할 수 없죠. 사랑은 무한히 열린 거죠. 그 좀 저간 이야기, 퍼스널이지만도 100% 맞는 이야기지만도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딱 한 마디, 거의 똑같은 말이 있어요. 빛의 세계로 가더라. 임사 체험 죽고 난 다음에 임사 체험에서 빛의 세계로 가더라. 그 빛의 세계는 무한한 사랑이더라. 거의 다 그래요. 무한한 사랑이더라. 세상 아웅다웅 해본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임사 체험의 빛의 세계가 아니까 이 세상에 그 자잘하게 아웅다웅 사는 그 아무것도 없더라. 그 임사 체험하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미움의 세계는 자꾸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 진리의 마음, 영생의 마음이 안 열려요. 자, 이에 띄우고 회린이 흉하고 해하고 후회하고 곤란함이 개 띄우고 유차 띄우고 생겨나. 모두가 이런 미움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고. 자, 여기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7장인데 이것은 육사상인데 관상 보듯이 말의 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음에 해안이 열린 사람들이 말만 척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관상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상을 보는 사상을. 말의 상을 보는 거죠. 6개 말의 상. 자, 보면은 장자는 굉장히 뜻이 많아요. 한문 찾아가면 한문 자전 때 가면 뭐 거의 25개, 30개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은 글자인데 여기는 미래를 만 장차장자 미래 장차 미래 장차. 장반자는 모반하는 자, 장차 배반하는 자, 모반하려는 자는 기사 띄우고 참회 부끄러울 참자. 그 말이 뭔지 뭐죠? 스스로 부끄러운 듯한 게 속이에요. 상대를 배반하니까 뭔지 말이 자꾸 부끄러운 게 스며 있어 말 속에. 중심 띄우고 그잖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많은 거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뭘 믿지 못하는 거야. 믿죠. 중심이 의심스럽다는 믿지 못하고 막 마음이 헷갈리는 거야. 그런 자는 기사, 지혜, 가지지 있다는 거야.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수없이 많듯이 생각이 많은 거 막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맞나 헤매는 거죠. 그래 그 말이 지리멸멸해. 산만하다는 거야. 산만해. 의심이 많으면 아주 산만해. 그 다음 기린지 띄우고 사는 거라. 길한 사람의 말은 적어. 이게 뭐냐면 길한 사람은 아까 했지만 기륭이라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판단해서 자기 주관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장가지 말이 필요 없어. 아 그럼 됐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 말이 많을 필요 없는 거죠. 길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길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가지 말이 필요한 거다. 아 됐습니다. 뭐 그런 거죠.
친한 친구도 그래 맞아 내일 만나 그래 맞아 이렇게 뭐 구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인지 띄우고 사는 조급할 줬다는데 아주 조급한 사람 막 마음이 답답한지 근데 조급한 사람은 기린과 반대예요. 조급한 사람은 바깥에 욕망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할 게 많거든. 할 게 많으니까 마음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늘 바쁘죠. 그래 조급한 사람은 뭐냐 말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깥에 욕망이 많다는 거예요. 외모에 욕망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말이 많아져. 자, 무선지인이에요. 이게 뭐 속일 문자, 속일 문자. 업신여기는 뭐 속일 문자. 선을 속이는 자, 좋은 것을 속이는 사람 말은 기사, 유라. 유라만 다닐 때문에 붕 떠있는 거예요. 번지리하고. 청산유수는 말 따라하는 사람이 청산유수라고 하는데 말이 그냥 막 속이려고 하기다 보니까 이 꾸미는 게 많다 보니까 번지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속이는 사람은 꾸미는 게 너무 많거든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번지리한 거야. 마치 유람 다니는 사람처럼 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마지막에 실기 띄우고 수자는 기사 띄우고 그라냐. 그 중심을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잃어버린 자. 실기수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 주관을 잃어버린 자는 그 말이 비굴해. 늘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 저 사람 말 좋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고, 또 이 사람 말은 따라가야 되니까 늘 따라가는 사람의 사람 말 앞에 늘 비굴해지죠. 늘 비굴한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있으면 아무리 좋으니까 나 그렇게 당신이 하고 난 이래 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늘 상대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늘 피곤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상을 말해요. 아래 상을 보는 거죠. 사상.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왜 들어왔는지. 자, 그래서 주자 본인은 괴어지 띄우고 사 띄우고 역 띄우고 유시라. 개화효의 말들도 또한 이와 같아. 개화효의 말들도 전체를 보면 이 6가지 유형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역의 괴효를 보실 때 그 괴효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6개 속에 다 포함이 된다고 주자는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사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광고만 하고 곧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3가지 정하는데 이 첫째 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법. 이 정서법은 50개 시초로 가진 건데 그다음 2번째는 약서법이 있어요. 약서법은 하나, 둘, 3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시초 50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첩전법을 해가지고, 동절전산법. 첩전법이 있고, 3번째는 뭐냐면, 이게 상까지 하는 경우인데, 요 3가지를 간단히 하면서 주역 점을 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네, 다음 쉬겠습니다.